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여러분, 서혁준입니다. 게임업계 현업자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자 취업 트렌드부터 미래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팟캐스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임성균 대표님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냐면 게임에서 창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업. 네.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 많은 플레이어 분들이 또 게임 회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제가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님께서는 그럼 이제 이 개발을 창업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창업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창업 초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 팀빌딩이죠. 팀빌딩. 네, 왜냐하면 결국 창업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서 어떤 그런 길을 간다라는 것보다도 물론 1인 개발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1인 개발은 아니어서 그건 아마 뭐 다른 이제 뭐 더 좋은 분들이 이제 나와서 아마 1인 개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업적인 관점, 그러니까 조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처음에 시작한 건 사실 투자자들도 뭘 보냐면 팀빌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멤버셋이 어떤가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팀빌딩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팀빌딩에서 각각의 역할과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역할을 잡고 어떻게 포지션을 만드시나요? 일단 게임 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조로의 삼검류 뭐 이런 삼더류. 네, 삼도류 그렇죠. 좀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트라이앵글 뭐 여러 가지 포함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 뭐 등등등. 기획 아트 프로그램? 네네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기획 같은 경우에서는 그쵸, 뭐 기획을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멤버 있어야 되고, 아트도 이제 아트를 담당할 수 있는 멤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멤버가 있어야 되고, 요 셋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좀 창업에 좀 맞는 그런 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네, 이렇게 가져서 좀 이제 같이 합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손발이 잘 맞는 동료들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초기 세팅 중에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 그 삼각 구조를 만들었을 때 실제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각 포지션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거고, 팀을 만들 때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좀 팀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팀빌딩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나랑 잘 맞는 인맥 구성을 일단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역할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조금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지금 창업한 멤버, 그러니까 즉 이사진, 저희 경영진 4명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디게임 팀에서부터 같이 손발을 맞췄던 멤버들이거든요. 그 CTO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했었던 친구고, 그다음에 지금 AD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했었고, 저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녁에는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그런 이제 개발하는 걸 좋아했어서, 그래서 그때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디 팀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는 내 주변에 나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면 좀 이거는 별도의 질문이긴 한데, 처음 이제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그런 인맥들 같은 게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업에 한번 들어오시다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료를 찾기 위해서라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야의 고수들도 있습니다. 제야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실력 뛰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제야의 고수들을 하나하나 삼고초를 하면서 딱 찾아가는 것보다는 실무에 들어와서 같이 일해보고 이 친구의 실력이 어떤지,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네네네. 네, 물론 제야에 있는 고수분들도 이제 뭐 조직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뭐 실력이 뛰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그쵸, 훨씬 더 찾기 쉬운 이제 판이 있잖아요. 네, 현업이라고 하는 판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경력도 쌓으면서 월급도 받고 돈도 벌고 경력도 쌓으면서 동료도 찾는 게 그러니까 일석삼조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임성균 개발자로서
초기 멤버를 세팅을 한다면 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시 돌아가서 초기 멤버를 세팅을 한다 그러면 전 지금과 동일하게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 네네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인디 팀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봤다는 거, 각자의 성향을 안다는 거, 그다음에 조직이 아닐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검증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한 것도 있거든요.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저는 이제 출시까지 왔던 상황이긴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뭐 CTO라든지 CFO 같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게임 회사에서 좀 직급 그리고 이제 좀 그 직책, 업무 포지션 역할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개발본부마다 PD는 다 있을 거예요. PD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프로듀서, 그러니까 좀 총괄이고요. 네, 전체적인 걸 이제 좀 관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직 위에 관리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터라고 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개발실이 있고 개발실 안에 개발부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서는 각 부마다 이제 그 디렉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개발실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이제 그 게임의 이제 방향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PD인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좀 굉장히 회바합니다. PD랑 디렉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M이 있죠. 프로젝트 매니저. 이제 주로 이제 그 개발 PM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개발적인 일정이나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태스크가 돌아가게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PM이고요. 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CTO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개발이사죠. 개발이사. 네, 치프 테크니컬 오피서. 네네네. 그래서 개발이사를 이제 CTO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게 회사 차원에서의 CTO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 부서에서는 TD가 있어요. 테크니컬 디렉터. 그래서 TD가 이제 뭐 회사로 봤을 때는 CTO고, 부서로 봤을 때는 이제 개발을 이제 총괄, 기술 쪽 총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D가 있죠. 아트 디렉터. A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원화의 어떤 그런 컨셉의 방향성, 이런 걸 이제 좀 잡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D자 붙은 사람들은 다 이제 방향을 이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좋은 팁이네요. 네네네. 그냥 D가 붙어 있으면 이제 D의 의지구나. 방향의 의지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CFO 같은 경우에서는 네, 재무이사죠. 네, 재무이사를 이제 CFO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COO는 이제 그 운영이사인데 보통 한국에서는 부사장급의 역할을 이제 좀 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회바입니다. 회사 바이 회사고요. 그 다음에 뭐 시니어는 이제 뭐 연차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니어는 연차가 이제 낮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AD가 있을 수 있겠네요. 테크니컬 아트 디렉터라고 해서 3D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규격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그런 좀 3D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풍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쉐이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뭐 TAD라고 할 수 있죠. TAD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이제 좀 하십니다. 네, 이런 역할들이 있겠네요. 확실히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PD나 뭐 PD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직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하게 많이 좀 들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CTO라든지 CF 같은 내용들은 사실 좀 듣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다들 이제 이사니까요. 네, 그렇게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창업 후에 만약에 첫 게임 개발을 만약에 만드신다면, 지금은 이제 기존의 SRPG를 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뭐 다른 멤버들이 세팅이 되거나, 아니면 처음 게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 게임 개발을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임 개발을 좀 추천해주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볼륨이 좀 작은 게임부터 시작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투자를 유치할 때 이제 그 해당 IR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에 빡 맞춰서 이제 그 빡빡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어느 정도 남기면서 가는 게 좀 이제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제가 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좀 빨리 출시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물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방치형 RPG라든지 아니면 방치형 슈팅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좀 사이클이 왔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CCG.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좀 많이 만들어서 이제 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도 어센트 프로토콜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외주로 이제 개발해서 출시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경험이 오히려 지금 저희 출시한 어센트 프로토콜을 이제 좀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걸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제가 초기로 돌아간다면 사업 세팅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좀 방치형 슈팅 게임이나 방치형 RPG나 아니면 CCG를 좀 만드는 방향 쪽으로 이제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또 궁금해할 게 창업을 했을 때 초기 자본은 어떻게 하는지, 투자는 어떻게 받는지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오픈된 뭐 이렇게 정보도 없고 하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초기 자금 세팅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받는지 좀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좀 홍보성 멘트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억 원까지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비 창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이제 그 과정을 밟을 수 있어요. 저도 예비 창업자 과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런 또 제도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보증을 이제 그 1억 원 보증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프로토타입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투자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발로 뛰는 거. 헤딩이 전부입니다. 정말 몇 번의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투자자들 찾아서 이렇게 메일을 다 보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래도 좀 운이 좋게 투자를 좀 유치를 한 10억 넘게 이제 유치를 한 케이스긴 한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하면 팁인데요. 한국 벤처협회, 벤처캐피탈 협회에 있습니다. 전 거기 일단 들어가서 회원사부터 다 뒤졌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사들 중에서 이제 컨텐츠 펀드를 가지고 콘텐츠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회사로 이렇게 추려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죠. 왜냐하면 투자사들마다 자기가 강한 분야가 있습니다. 부원장님께서 만약에 V시고 부원장님이 투자하는 분야는 제조업인데 게임 쪽 투자해주세요라는 게 오면 안 하겠죠, 아무래도. 네, 내가 강한 분야가 아닌데 안 하고 이제 나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깔고 하는 산업인데 조금 난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자, 투자를 받아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복지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일 것 같거든요. 임성균 개발자로서 이 게임 회사 복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임 회사의 복지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저는 다른 업계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친구들 이야기만 좀 들었거든요. 라고 했을 때에는 게임업계 복지는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탄력 출퇴근 제도 자체가 좀 매력적이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가능한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밥을 주는 곳이 있다면 역시나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회사가 다 밥 줘요. 모든 회사가 다 탄력 출퇴근해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업계 전체적으로 그게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경험해봐서는 복지 위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 친구들이 있는 다른 타업계에 비해서는 복지가 좋은 편이다. 그리고 저는 그런 회사도 다녀봤어요. 제가 엔사 다닐 때는 다 있었어요. 헬스장 있고요.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저녁 밥 주고요. 그 다음에 밥 주고 세탁실 있고요. 세탁해주고 샤워실 있고요. 샤워해주고 그 다음에 수면실까지 있습니다.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집에 왜 가니? 여기 다 있는데. 집에 왜 가냐? 집에 가야죠, 부장님.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다 있는. 네. 많은 그런 복지 제도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방금 드렸던 그런 다 있는 회사, 복지가 좋은 회사인가요? 안 좋은 회사인가요? 좋은 회사 아닌가요? 글쎄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복지, 이상적인 복지는 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복지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조금 시행을 하긴 했었었는데요. 많이 그렇게 시행을 하진 않고 축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대는 줘야 되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교통비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교통비도 지급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당연히 8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자율 출퇴근제고요. 그 다음에 휴가도 얼마든지 날 잘라줄 수 있게 반반차까지도 이제 좀 저희는 하고. 반반차.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니 해도 최고의 복지는 현찰입니다. 이게 돈으로. 돈만큼 좋은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빠방한 인센티브 뭐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개발자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잘 돼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게임 회사 복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 게임 회사의 좀 수익률 또 사실 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영업이익률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사실 지금이라도 네이버 가서 네이버 증권에서 공시자료로 검색하면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서 플랫폼에서 어떻게 떼어지고 어떻게 남느냐, 네, 그쵸. 이거인 것 같은데 네. 구글이나 애플 똑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매출이 만약에 10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30억은 수수료도 떼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10%도 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퍼블리셔가 만약에 있다. 퍼블리셔랑 RS 비율이 있거든요. 뭐 6대4, 뭐 7대3, 8대2, 아니면 뭐 5대5,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에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다르겠지만, 이제 뭐 만약에 뭐 6대4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0억 매출이 난다라고 하면 개발사에서 남는 거는 많이 남으면 한 40억? 퍼블리셔까지 있다는 가정하에.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개발사 특성상 이게 클라이언트가 개발 날짜를 지정하게 되고 그때까지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그 개발 일정이 항상 순탄할 수만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게임에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그런 크런치 모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사실상 뭐 워라벨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업계에서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일정 자체는 클라이언트가 정하진 않고요. PM이 정하고요. 네.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워라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케바케이긴 합니다만, 뭐 요즘에는 그래도 좀 워라벨을 좀 많이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도 좀 있긴 한데, 뭐 제가 근무했었던 환경에서는 대부분 다 포괄 임금제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쵸, 좀 하드하게 일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좀 업계의 명과암 같은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빌드 날짜가 잡히면 크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출시가 만약에 일주일 뒤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크런치를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시할 거고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근데 그만큼 일을 시켰으면 그만큼의 대가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한이 왔을 때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폴리싱을 하는 작업, 뭐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시간을 좀 많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렇지 않게 스케줄을 짜면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처음에 짜요. 버퍼까지 다 집어넣으면서 고려를 하면서 짭니다. 근데도 그렇게 안 돼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런 멤버들의 희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경험했었던 회사에서는 대부분 다 크런치 모드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크런치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항상 워라벨이 안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는 있다. 조금 편하게 다닐 때 있는 거고, 빌드가 좀 눈앞에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점점 치고 올라가시는 거고, 근무 시간 자체가. 다시 또 빌드 끝내서 그럼 다시 또 내려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좀 주기가 있는 거군요. 이렇게. 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라이브 중이야. 근데 서버에서 돈 복사가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죠. 워라벨 때문에 쉬실 거예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럼. 이거 핫픽스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끌려 나와야 돼요. 크런치 모드는 어쨌든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데 이게 뭐 아예 없을 수는 없다. 필요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이거 좀 뭐라 그래야지,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좀 불가피하다 정도로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게임 회사 창업부터 시작해서 처음 이제 초기 세팅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투자는 어떻게 받으면 좋은지, 그다음에 크런치 모드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워라벨 이런 내용들까지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 이제 게임 회사를 준비하는 플레이어분들이 굉장히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